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주가는 계속 천장을 뚫지 못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명 한국 증시의 중심입니다. 실적도 강하고 기대감도 큰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장에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국내 큰손의 움직임, 그리고 5월 전에 숨어있는 핵심 변수가 지금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천장을 못 뚫는지, 지금 시장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5월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를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번 아주 쉬운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집의 가장 큰 단골 손님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빵을 되팔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빵집 문제 생긴 거 아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가격이 흔들려야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빵값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 빵을 조용히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저 단골이 파는가? 보다 왜 다른 누군가는 저걸 겁없이 받아가는가? 지금 한국 증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강하게 팔고 있는데 시장이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매도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그 물량을 받아내는 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 연기금 같은 장기 자금입니다. 이들은 하루 이틀 수익률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5년, 10년 뒤의 산업 구조와 현금 흐름을 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에서는 단기 악재보다 장기 공급망과 기술력, 그리고 실적 체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기업 스스로의 방어력입니다. 특히 대형주는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환원 정책 같은 방식으로 하방을 받치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좋은 회사여도 시장이 던지면 같이 무너진다는 그림이 강했다면 지금은 좋은 회사는 스스로도 방어한다 는 구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의 변화입니다. 예전 개인 투자자는 공포가 오면 가장 먼저 던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개인들이 대형 우량주 하락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폭락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폭락 매수대기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 한국 시장은 큰 물이 빠지면 바닥이 바로 드러나는 얕은 연못 같았다면 지금은 국내 자금이 훨씬 두껍게 깔리면서 충격 흡수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팔아도 괜찮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버텨내는 주체가 생겼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들다가 이제는 세 사람이 같이 드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짐의 무게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같이 버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외국인이 판 금액 자체보다 국내 자금이 언제까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시장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사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시장이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는 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에 장사가 잘 되는 빙수집이 있습니다. 7월, 8월에 매출이 폭증해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계절 특수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 대형주를 바라보는 국내 큰손들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 숫자가 잘 나왔다가 아니라 AI 서버, 고대 역폭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수는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라 몇 년짜리 산업 흐름에 먼저 올라타겠다는 선점 심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단기 반등만 노리는 자금은 조금 오르면 바로 빠져나가지만 구조적 변화를 믿는 자금은 오히려 흔들릴 때 더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시원하게 안 오르느냐?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은 현재를 사는 곳이 아니라 미래 기대와 미래 불안을 동시에 가격에 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막히는 이유는 실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좋은 실적 위에 덮여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재계약이 불안하고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사장님이 다음 달에 가게 확장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장사는 잘 되네 하면서도 쉽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가게를 사지는 않죠. 지금 대형 반도체주도 비슷합니다. 실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동시에 미국 정책 변수, 대중국 규제, 환율 변동,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특정 정상회담이나 정책 이벤트 이후의 발언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가의 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정책과 지정학은 주가의 천장을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폭락도 쉽지 않고 폭등도 쉽지 않은 아주 불편한 줄다리기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락하면 겁먹고 던지고 오르면 뒤늦게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확신 없는 사람의 돈을 가장 쉽게 흔들어 털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받아가는 큰 손들은 이미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더 살지, 어디서 줄일지, 무슨 이벤트 전에는 비중을 낮출지, 그리고 어떤 계좌로 들어갈지까지 이미 계획해놓고 움직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감정으로 반응하죠. 바로 여기서 수익률 차이가 벌어집니다. 같은 시장을 봐도 누군가는 구조를 보고 누군가는 분위기를 봅니다. 분위기를 보는 사람은 흔들리고 구조를 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큰 차이는 항상 그 기다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반도체 대형주 계속 들고 가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안 무너지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하다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버티는 힘이 강한 구간에서 가장 큰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미끄러질 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이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이제 괜찮네 하고 방심할 때 사고가 납니다.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국내 자금이 받아내고 실적이 받쳐주고 대형주가 하방을 지지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장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버틴 건 확인했어. 그런데 다음 연료는 뭐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버틴 시장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지금은 단순히 좋은 회사냐 아니냐 보다 다음 자금이 어디로 순환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형 반도체가 시장을 버팁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 수혜 업종,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 중소형, 또 어떤 시기에는 배당이나 방어주로 이동할 수도 있죠. 항상 같은 주인공이 끝까지 무대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공연과 같습니다. 1막에서 무대를 장악한 배우가 2막, 3막까지 계속 주인공일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객이 바뀌고 조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주인공도 바뀝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는 분명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영원히 그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지금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이 무엇인지. 둘째, 그 기둥 위에서 다음으로 돈이 흘러갈 방향이 어디인지. 이걸 못 보면 좋은 주식을 들고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왜 버텨야 하는지 알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르는 채 버티는 건 인내가 아니라 방치고 알고 버티는 건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이 반드시 무너지는 시대는 약해졌지만 그래서 더 쉬워진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조를 읽어야 하는 시장이 됐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외국인이 팔았다. 국내가 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장기 자금의 논리, 실적의 지속 가능성, 정책 변수, 심리 변화, 그리고 다음 순환매까지 전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도 아니고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왜 그러는지 보는 눈. 그게 결국 올해 하반기 투자 성적표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의 버팀은 진짜 바닥 신호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큰 이벤트 전 잠깐 만들어진 착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시장 뒤에 숨어있는 구조와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계좌를 먼저 활용해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같은 종목을 사도 왜 누구는 남고 누구는 세금에서 손해보는지까지 현실적으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이 진짜 상승 전 대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불안의 신호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분석이 몇 %나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